와룡봉투입니다. 자, 오늘 11월 24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우리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인데요. 어제 나스닥 아래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었고요. 다우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 다우는 또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다우가 눌림이 나왔고요. 이제 키 맞추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일단 다른 것보다는 11월 제조 PMI가 좀 중요했는데, 일단 뭐 전월보다는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컨센보다는 또 조금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제조업 쪽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좀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서비스업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컨센보다 못한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나타났는데, 지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조금 과열되는 부분들이 지금 좀 있어서, 임금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뭐 조금 적게 나오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공급망 문제가 일부 조금 영향을 좀 끼쳤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길게 이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던 것, 사실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던 모습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국채금리 상승에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그저께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파월 의장 결정이 되면서 파월 의장이 이 발언을 할 때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는 쪽으로, 지금 뭐 뉴스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연임이 되고 나서 매파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국채금리 좀 올라가고 있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파월 의장이 갑작스럽게 뭐 얼굴을 확 뒤집어서 이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서서 이 움직일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 비둘기파 쪽에 계시던 분들조차도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 속도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연준 위원들이 최근 상당히 많이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이번 달 말일에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 미 상원은행위원회 이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이제 주요 핵심 주제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나 옐런 의장이 어떻게 강한 모습을, 이제 매파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일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제 1.6%까지 이 아랫꼬리를 달고 밀렸다가 이렇게까지 끄집어 올려준 측면은 나쁘지는 않았죠. 괜찮았죠. 여기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괜찮기는 했는데, 일단 양봉으로 돌려주지는 못했다라는 점, 그나마 15,700포인트 이 지지라인에서 일단 마감을 했다는 점, 이렇게 이제 지금 호재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데,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은 요 자리 장중 이탈은 가능하겠지만, 요 자리를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양봉을 하나 띄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요 자리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이 자리 지지 테스트 장중 이탈은 있겠습니다만 지지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이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15,700포인트 위로 760포인트 정도 돼 있는 요 라인 위로 올리면서 양봉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줘야
요 자리 지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 말씀 어제도 드렸지만 열려 있기는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고 여기서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 옆으로 조금 더 길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충격은 좀 덜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는 그리고 어제 이 미국에서 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죠. 이제 요 부분이 오히려 방출을 했으면 사실은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이에 대해 반발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로, 기존에 증산하겠다는 양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감산의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 이런 얘기들이 돌다 보니까 어제 오히려 비축유 방출을 하고도 유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일단 연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오페크나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코스닥이 왜 또 이렇게 많이 눌리는 부분이 역시나 메타버스네요.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이제 결국 이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죠. 공식 발표가 됐죠. 현재 시장의 반응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들 지금 눌림이 지금 제법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선반영에 대한 재료 노출로 조정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끝난 거냐, 반도체 섹터가 끝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이 행보가, 이번 20조 이거 하나로 끝날 상황은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 추가적인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M&A 관련된 부분들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내일 이 부분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차후 이제 어차피 반도체 섹터들이 하루 이틀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들 향후 뭐 M&A든 추가적인 투자든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저점 계속 높여가면서 반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일단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거에 대한 상승이 좀 나왔던 거에 대한 오늘 조정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조금 커지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오늘 장 막판에는 좀 아래꼬리 달고 끄집어 올려주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면 오늘 지금 확진자 4,000명을 넘어섰잖아요. 이제 조금 좀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참 너무 오래 이렇게 끌면서도 이렇게까지 확산세가 강하다라는 게 참 한편으로 안타깝고 화도 좀 나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진단 키트 섹터들 지금 오늘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섹터들도 오늘 뭐 삼성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혜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사실 통신 장비라든지 이쪽 5G 섹터들 쪽이요. 제가 작년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좀 한 번씩 드렸는데 물론 메타버스는 아니었습니다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워낙 양치기 소년처럼 언제쯤 투자가 될 것이다 딜레이, 언제쯤 될 것이다 딜레이, 이게 몇 번 되고 나니까 지금 통신장비주 섹터들은 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거의 반응이 안 됐었잖아요. 예, 오늘 일단 반응이 좀 나오는 게 그간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쪽에서 5G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좀 썼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5G 섹터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한동안 유행을 많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 테마들 많이 좀 상승을 보였던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와서는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우리 요즘에 이 자동차들 안에서 현대차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테슬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될라 그러면 물론 6G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이거 뭐 위성도 더 많이 쏴야 되는 상황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또 그리고 차폐 지역들이 좀 있대요. 위성들이 이게 조금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좀 안 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6G가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개발될 기술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면 현재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요 부분들은 5G로 거의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5G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런 섹터들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이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구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G 섹터들이 지금 많이 눌림을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한 날 따라가는 그 개념은 아니겠죠. 이게 한번 나오고 급등이 좀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 추세가 한번 나오고 이 조정 구간을 한번 보일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일단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섹터들은 별로 없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크래프톤, NC소프트 뭐 이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기아, 네이버, LG이노텍,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리메이드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오늘 지금 급락 중인데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일단 이런 섹터들이 지금 시총 상위에 올라와 있는 얘네들이 지금 연일 계속 어제도 지금 리메이드는 급락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JYP 엔터,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초록뱀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눈에 좀 띄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골프존, 테스나, LX세미콘, SNS텍, SM, 천보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 뭐 이제 한번 잠깐 보면요. 일단 오늘 3,000포인트 위로 아까 오전에 쫙 올려줄 때 흐름은 정말 괜찮았는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가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선물 매도가 지금 조금씩 더 나온 상태여가지고 현재는 매도 우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뭐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외국인들 삼성전자 중심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얘네들 중심으로만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고 나머지는 중립적 시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딱 밀려오면서 조금 우호적인 방향이긴 했는데 지금 다시 지금 또 조금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하방 정도는 좀 지지를 좀 시켜주려고 하는 수급들은 조금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일단 3,000포인트는 오늘 넘기고 마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몸통도 약간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상은 3,010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해주면 거의 최상의 모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추가적인 반등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다못해 안 된다 하더라도 3,000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또는 양봉 돌려주고 마감을 해주는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